안녕하세요. 부동산 친구 앵치유튜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부의 기재 내에 기록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 가액에 대해서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예전 같은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등기부에 부동산 거래 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2006년 1월 1일 이후로 체결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에 부동산 거래 가액이 기재되어서 공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부동산 거래 가액을 등기부에 기재해서 공시하는 이유는 일반인이 그 부동산 거래 가액, 즉 실거래가가 얼마인가는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돼서 공시하는 것이죠. 이런 그 부동산 거래가액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이고, 그리고 이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첨부 서류에서 뭐가 들어가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서 이제 부동산 등기 신청했을 때 등기관이 어떻게 부동산 거래가액을 등기해서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게 되는가, 이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이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매매계약 당사자가 직거래를 했을 때는 매매계약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즉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관청인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동산 거래 계약 당사자가 직거래하지 않고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서 거래를 했을 때는 그 계약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이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관청인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매매계약 당사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최근에 개정됐어요. 그리고 2020년 2월 21일 이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고 날짜가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습니다. 따라서 2020년 2월 21일 이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거기다가 이제 신고서에다가 부동산 매매 그 대상 목적물로서 부동산 목록을 거기다가 이제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 가액도 거기다 반드시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시군구청장은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 필증을 이제 교부받은 매매계약 당사자는 이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겠죠. 물론 이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첨부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신청서에다가 이제 거기에 매매계약서 원본,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거래 신고 필증도 첨부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 주민등록 등본 초본이라든가, 그 다음에 매도용 인감증명서라든가 이런 거 첨부해서 이제 신청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즉 첨부 서류에서 이제 기타 첨부 서류 이외에 신고 필증은 반드시 첨부해야 되고, 그리고 매매 목록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매매 목록을 이제 첨부해야 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첫 번째 매매 목적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 자, 두 번째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때는 매매 목록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으면 이 등기관은 이제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이 적법한가를 심사하겠죠. 적법하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는데,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부 내지 등기 기록 중에 어느 부분에다가 이전 등기를 합니까? 당연히 갑구에다 하겠죠. 즉 표제부 을구에다 하지 않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기 때문에 갑구에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갑구에다가 순위번호 몇 번, 그 다음에 이제 접수번호, 접수연월, 접수번호를 적겠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으로서 몇 년, 몇 월, 며칠, 매매 이렇게 적습니다. 즉 매매계약 체결 일자를 거기다 적고 등기 원인으로서 매매를 적겠죠. 그리고 나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매수인을 소유권자로 적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의 성명, 그렇죠? 성명, 소유권자로 성명, 그 다음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민등록번호,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등록번호, 법인 주소 뭐 이런 거 적겠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다가 거래가액 금 5억 원, 금 10억 원 이런 식으로 거래가액을 거기다가 기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매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거기다 거래가액을 기재하는 것이고, 매매 목록을 제출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했을 때는 거기 거래가액 대신 거기다가 매매 목록 제 몇 호 이렇게 기재 내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매매 목록을 따로 작성해요, 등기관이. 이때 매매 목록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그 신청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목록을 제출했잖아요. 그 매매 목록을 보고 매매 목록이라는 넓은 의미의 등기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목록을 보게 되면 거기에 거래가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매매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각구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소유권자가 나오고 그 밑에 거래가액 금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매매 목록까지 제출했을 때는 이때는 거래가액이 거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즉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소유권자가 나오고 그 밑에 거래가액이 나오지 않고 매매 목록 제 몇 호 나오고, 그리고 나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면 같이 매매 목록이 같이 따라서 나오고 그 매매 목록에 거래가액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매매 등기부 등본 발급 내지 열람을 신청할 때 인터넷 등기부에 들어가서 거기에 매매 목록을 반드시 체크하라고 그랬죠. 물론 이제 공동담보 목록이라든가 전세 목록도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매 목록을 체크하게 되면 등기 등본을 발급받을 때 당연히 등기부 등본도 나오고, 매매 목록이 있으면 매매 목록이 따라서 나오는 것이고, 매매 목록이 없으면은 따라서 나오지 않고 거래 가액이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등기부 등본 발급 받았을 때 아니면 열람을 신청해서 출력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화면을 보시면요, 건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건물 등기부에 대한 이제 열람령입니다. 열람을 받은 거예요. 거기 건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갑구에 이제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그다음 접수에 올릴 접수번호 나오고, 등기 원인 1992년 11월 1일 매매, 이렇게 해서 매매계약 체결한 날짜가 1992년 11월 1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992년도이기 때문에 그 위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의 거래가액 등기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006년 1월 1일 이후로 체결된 매매계약에 한해서 일단은 거래가액이 등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소유자 누구 나오고 거기에 뭐 거래가액이라든가 매매 목록 번호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등기부로서 이제 열람령입니다. 거기 보시면 토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무슨동 315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보시면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거로서 이제 현재 그 위에 건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 그 한 필지라는 한 개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쭉 돼 있는데, 거기 보시면 손위번호 234 이렇게 되는데, 이 보시면 소유권 이전에서 거기 등기 원인 2001년 2월 10일 매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이 2006년보다 앞서죠. 그래서 이때는 거래 신고도 하지 않고 거래가액도 등기도 안 됐겠죠. 그리고 나서 3순위에서 소유권 이전해서 2006년 11월 29일 매매 이렇게 돼 있죠. 이때는 당연히 2006년 1월 1일 이후로 체결된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거래 신고도 해야 되고 거래가액 등기가 되겠죠. 따라서 거기에 거래가액 금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소유권 이전됐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원인이 또 2016년 4월 19일 매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자 누구누구 그 다음에 거래가액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때는 거기에 토지로서 이제 매매 목적물이 그 한 필지 토지로서 한 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거래 가액이 나오고 매매 목록은 안 나오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가 또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건물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렇게 844-20번지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이제 각구에 소유번호 2, 소유권 이전해서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 2012년 3월 16일 매매 이렇게 돼 있고, 2012년이니까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 체결된 것으로서 일단은 거래가액이 등기가 돼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매매 목록이 나오잖아요. 자, 매매 목록이 있다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매매 목록을 제출해서 신청했다는 뜻이고, 그것은 건물과 토지가, 즉 건물이 딛고 서 있는 대지인 토지가 함께 일괄 매매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매매 목록이 나오고, 따라서 이 등기부 등본 발급 신청 내지는 열람을 신청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매매 목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매매 목록 번호로서 제 2012-23335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매매 목록이 당연히 나오고, 거기에 매매 목록 번호가 또 나오잖아요. 2012-233 그 다음에 거래가액 금 얼마 이렇게 나오고, 당연히 목적 부동산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매매 목록 제출했기 때문에 목적 부동산이 리스트가 나오죠. 그래서 1년 번호에서 밑에 1 토지가 나오고 844의 20번지, 건물이 나오고 소재 844의 20번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거래가액을 공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매매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은 각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거래가액 얼마 이렇게 나오고, 매매 목록을 제출했을 때는 거기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매매 목록 번호가 나오고, 이 매매 목록이 따로 있다. 그리고 이런 매매 목록은 넓은 의미의 등기부이다. 그리고 그 매매 목록을 보게 되면 거래가액이 나온다. 이렇게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합 건물이 있습니다.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은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각 호실이 있잖아요. 각 호실. 그래서 호실을 전유 부분이라고 그러고, 구분 소유권은 목적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203호 이거 자체가 하나의 부동산이죠. 그렇죠? 하나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203호를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게 되면은, 이때는 거기에 대한 그 203호의 토지에 대한 그 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대지권 비올리지 대지권 지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함께 넘어가죠. 그렇죠? 함께 매수인에게 넘어간답니다. 소유권이. 소유권 내지 소유권 지분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합 건물에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거기에 보시면 거래가액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매매 목록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가액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합 건물의 하나의 특수성으로서 등기부의 하나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매매 목록이 일반적으로 안 나오고 바로 거래가액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희 참고적으로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설명드리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설명하고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거래가액 등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부동산 등기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